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아야 줄인다. 예, 개원가의 절세 관련된 부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4강입니다. 4강. 4강 손익계산서인데요. 아, 여기 좀 오타네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게 현금 영수증이 아니라 손익계산서입니다. 여기 좀 옮기면서 좀 바뀌었네요. 손익계산서. 자, 뭐 현금 영수증도 받고, 그 다음에 국세청 신고도움 서비스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세무 신고서를 보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이제 손익계산서를 아셔야 되겠죠. 손익계산서를 보셨을 거예요. 세무 대리인께서 결산을 할 때 이제 원자님께 가지고 오면서 항목별로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다 체크를 하면서 의견들을 나누실 텐데, 그래도 항목별로 파트별로 좀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보시면 다음에 보실 때부터는 뭐 이해하실 거니까. 정확히 말해서 파트가 5가지가 있어요.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의 수익과 비용,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 이렇게 5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액 파트예요. 자, 글 좀 키울까요? 잠깐만 요게 좀 키워서 볼게요. 자, 매출액은 그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이제 1기, 2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1기는 전년도에 했던 거, 여기가 1기, 그 다음에 여기가 2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전기라고 하고, 여기 단기라고 합니다. 당해년도, 올해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주중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뭐 9월 1일 날 개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 전기는 전체를 표기합니다. 전체를 표기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뭐 잘 아실 거고. 자, 그래서 전년도 거, 올해 거, 요 기수를 보면 얼마나 병원이 오래된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돼 있고, 또 여기서 특이사항은 여기 매출액에 보면은 일반 진료, 의료보험, 의료보험, 검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병원에서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하실 수 있어요. 어떤 심한 경우는 그냥 한 줄로 그냥 의료 수입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손익계산서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병원이나 이제 격리 파트에서 정리를 해서 이거를 신고를 하면 이제 그 세무사무실에 넘기면 세무사무실에서 세무사님이 조정이라는 걸 거쳐요. 조정이라는 걸 거쳐서 잘못된 것들은 조정을 해서 경비로 넣을 거, 뺄 걸 정리한 다음에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 있는 이런 내용들은 가독적이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독적이고, 뭐 투자자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유의미하게 판단이 빠를 수 있게끔 그냥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여기 보면 비보험이 이만큼 있고, 의료보험, 의료소가 있고, 건강검진이 있구나. 이 정도 뭐 알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매출액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는 중요하죠. 매출 원가는 중요한데, 특히 지금 이제 치과나 안과, 뭐 이제 뭐 성형외과, 뭐 한의원 등 소위 말해서 비보험 진료가 많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매출 누락을 추정할 수 있는, 매출 누락의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병과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매출 원가의 비중이 중요해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 원가를 이만큼 쓰면, 이게 원가를 이만큼 사용하면 매출이 이만큼 올라가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겠죠? 따라서 이 평균 원가를 국세청에서 역산을 할 수 있으면 이 매출액 역시 역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저희 블로그라든가 뭐 유튜브에도 또 다른 내용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매출 원가를 조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국세청에 통계 데이터가 있으니까. 또 그 비슷한 업종에 있는 분들이 다 신고하는 비율들이 비슷하잖아요. 사용하는 게 또 시중에 재료비 원가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공통된 표준 원가율이 나올 거고, 그 원가율로 예측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치과라고 할게요. 치과에 전체적으로 뭐 기공료 포함해서, 자, 그냥 다 통상 한 20%의 재료를 쓰면, 재료를 20% 쓰는 게 그 통상적이다라고 판단되면, 재료비를 만약에 2억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20%니까 매출은 1억이 돼야겠네요. 그쵸? 이렇게 역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병원을 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재료가 역시 여기도 4억을 썼어요. 그러면 20%니까 보통 매출은 뭐 20억. 여기 2억이니까 10억이 되겠네요. 10억이고 4억이다. 그러면 20억으로 추정이 될 거 아니에요. 20억에 그 20%니까 4억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상을 하고 20억 정도를 신고했겠거니 했는데 봤더니 만약에 10억만 신고했더라. 그러면 이 재료가 40%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40%가 된 거를 그럼 여기는 재료비가 참 좋고 또 이래저래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원가율을 40%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매출 원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기초의약품 1월 1일 날 냉장고에 있는 돈, 약품, 그 다음에 그 해년도에 산 것들, 그리고 12월 31일 날 역시 재고로 내년에 넘길 것, 이런 것들의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턱이나 그냥 뭐 예를 들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경비가 없어요. 경비가 없다고 해서 재고액을 하나도 없이 그냥 제로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 다 썼다고 해야 경비가 느니까. 그런데 이 재료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실제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병원에. 그러면 그 다음에 1월 달에 세금 계산서가 많이 끊겨야 되잖아요. 재료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재료를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막 급하게 세금 계산 발행을 안 합니다. 그럼 막 꼬이는 거예요, 앞뒤가.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저희 알아야 줄인다 시간에는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상 어찌됐든 간에 매출원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기말 재고를 남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즉 매출원가의 사용량을 결정하는 부분은 담당 세무사분하고 심도 있게 특히 이런 치과, 안과, 한의원, 성형외과, 피부과 이쪽은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관리비입니다. 판매관리비. 자, 판매관리비는 뭐 여러분이 아시겠죠? 뭐 직원 급여부터 인적 용역비, 복리후생비, 뭐 여러분 다 보신 것들이에요. 뭐 다 익숙한 내용들인데 이 판매관리비도 역시 필요한 경우는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보면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예전에 치과에서 환자 식대라는 거 많이 했었어요. 왜 환자 식대로 했었냐면은 환자들에게 죽을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복리후생비가 유난히 많아지는 병원이 있어요. 그랬더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회청에서. 왜 이렇게 복리후생비가 남들보다 많습니까? 혹시 가사경비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귀찮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죽이라고 환자 식대라는 개정 과목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었어요, 그냥. 그 다음에 이걸 오픈해 보면 여기에는 그냥 오로지 죽만 쫙 들어가 있죠. 자,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역시 투자자나 조사관이나 국세청에서 오해받지 않으려고 분명하게 이제 환자 식대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죠. 따라서 손익계산서는 자유롭게 개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손익계산서 중에서 조금 신경 썼거나 좀 알아둘 거. 직원급여는 급여대장을 신고한 부분을 넣는 거고요. 자, 인적용역비. 참 요즘에 조사 나오면 이 인적용역비는 무조건 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인적용역비를 만약에 신고한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계약서 필요하고요. 계약서. 당연히 그 다음에 이분이 계약서가 아니라 그 서비스를 실제 했던 서비스 자료 이거 다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료들. 자, 이거 만약에 샘플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별도로 댓글 달아주시거나 저희 회사로 전화 주세요. 그러면 공개된 자료는 저희가 드릴 수 있으니까. 자, 잡급은 우리가 말하는 일용직이고요. 자, 연구개발비, 연구 관련 집행비죠. 연구소 문제가 또 첨예화되는데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국회청의 허가를 득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좀 안전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궁금하시면 또 따로 연락 주시고. 자, 수수료 비용, 그 지급 수수료랑 똑같은 건데 이 지급 수수료도 이 사업 소득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수수료 비용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수수료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이 수수료를 주는 해당 업체들이 특정 금액 이상인 곳들이 계속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보겠죠. 그게 실제로 준 건지 아니면 주고 돌려받는 건지. 또 하나, 이게 가족법인하고 연결이 된다. 요즘에 가족법인 조사 많죠? 가족법인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가족법인에서 어떤 절차나 이런 것, 포맷이나 이런 시스템을 잘 못 만들 경우 가족법인에 보낼 때는 세금 계산서로 수수료를 보내잖아요. 여기 이제 과다한 것이냐, 이 내용이 서비스 내용은 어떠냐 이런 내용도 다 시뮬레이션 다 해보시고 수수료 책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병원에서 경비가 부족하니까 해당 법인에다가 더구나 그게 가족법인이다. 그러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의료소모품비는 일반 소모품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의료소모품비가 많다는 얘기는 매출이 많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매출원가니까. 그러니까 의료소모품비에 일반 소모품이 막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부분 좀 보시라는 거고.
오늘 우리가 계정별원장이라는 걸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계정별원장을 곧 공부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계정별원장과 세무 손익계산서에 메커니즘이 있어요. 뭐 그거를 그때 보시면 아마도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질 겁니다. 이거 계속 틀렸는데 요거는 그냥 손익계산서입니다. 여기 4강이고 4강 손익계산서예요. 자, 이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의 수입의 비용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영업의 수익이라는 것들이 뭐 잡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잡이익은 뭐냐면 여러분 그 지원금 있죠. 뭐 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예를 들어서 병원 진료와 상관없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은 들어가는데 대부분 이제 국가에서 지원받는 잡이익 지원금 같은 게 이제 잡이익이 들어가요. 그래서 원장님 이 손익계산서를 좀 보실 줄 알면 올해 지원금을 내가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잡이익이 이게 없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매출 누락이 돼 버려요. 매출이 아니라 이제 수익이 누락이 된 부분이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잡이익이 왜 없지? 이렇게 생각해서 관련된 계정별원장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계정별원장 수업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자, 영업의 비용에 보면 여기 이제 기부금이 빠지긴 했는데 기부금 빠졌어요. 이자 비용, 뭐 잡손실, 기부금이 이렇게 보통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자 비용에서 신경 쓰실 거는 업무 무관된 이자가 들어가지 않았나를 보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업무 무관 비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지금 2,700만 원이 업무 무관 비용이라고 간주해 볼게요. 가정해 볼게요,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손익계산서에는 신고가 들어가지만 신고가 아니라 이제 적혀져 있지만 세무사님께서 세무조정 단계에서 아마 부인을 했을 거예요. 일부라도. 그래서 이게 진짜 세금 그 경비로 인정받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기부금이 빠져서 기부금을 하나 넣었는데요. 샘플로. 기부금을 볼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이 해당 기부금이 여기에는 이 기부금이라고 돼 있지만 계정별 원장을 보면 이 기부 단체가 나와요. 이 기부 단체가 나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 기부 단체가 정상적인 기부금을 인정해주는 단체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또 기부 단체로 인정받은 기간이 만료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그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뭐 시간 관계상 같이 국세청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거기 검색 바로 있거든요. 검색해서 기부단체 조회, 뭐 기부금 조회 이렇게 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 여기서 모르니까 계정별 원장을 받아서 이 기부단체를 확인 후 거기서 그 기부단체를 조회해 보시면 된다 안 된다가 나와요. 자, 그래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보면 영업의 수익은 이제 이자라든가 뭐 유형차장 기계 파는 거, 그러니까 진료하고 상관없는 거죠. 이런 것들 잡이익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요 지원금도 있고 이자 비용, 기부금, 잡손실 등은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8-8까지 봤어요. 자, 당기순이익 있죠. 이제 당기순이익. 이 당기순이익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소득률이죠. 소득률을 요걸 매출액으로 나누면 소득률이 나오는 거겠죠. 지금 이제 매출액이 그 위에 있었는데 그걸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소득률이 여기서 드디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률이 전년도 대비 많다 적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주의하실 거는 요 소득세 차감전 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우연하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유는 요 소득세에 적혀져 있는 금액을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거지. 만약에 소득세가 이렇게 일부 적혀 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시면 안 되고 반드시 소득세 차감전 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셔야 소득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는 다 아실 것 같고. 자, 마지막에 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이제 개정 과목 중에서 기본적으로 한도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도가 있으면 그 한도가 넘치면 인정을 못 받는 거겠죠. 일단 적대비는 한도가 있어요. 뭐 지금 3,600만 원 플러스 매출액의 0.3% 이렇게 한도가 있는데 손익계산서 우리가 지금 배운 손익계산서에는 한도를 초과해서 작성은 가능해요. 작성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도를 초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봐야 됩니다. 세무조정계산서.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파트를 좀 일부 선별을 해서 알 수 있는 것만 기본적인 것만 할게요. 감가상각비 당연히 뭐 한도 있죠. 이것도 세무조정계산서 한도. 즉 세무조정계산서라는 거를 나중에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자, 차량 유지비. 요즘에 또 이런 분들 많아요. 차량 유지 일지를 안 쓰는 경우 병원은 뭐 쓸 일이 없죠. 왕진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럼 사실상 1,500이 한도예요. 그런데 감가상각비 800과 관련 비용 700인데
샘플 같은 거 보세요. 샘플에 보니까 차량 유지비로 7,900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담당 세무사는 이거를 신고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경비 불산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다 빼요, 금액을.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가끔 나는 우리 세무사님이 고맙게도 차량 유지비를 이렇게 신고해 줬습니다가 아니에요. 다 이런 조정 관계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원장님이 뭐 접대비 많이 넣어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러지 말고 세무조정계산서는 소득세 신고 후 요청하시면 돼요. 요청하시는데 가능하면 PDF로 요청을 하세요. 그래야 좀 분석을 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이제 책자로 받으셔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PDF로 받으셔서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마찬가지로 이자 비용도 업무 무관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경비 부인을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세무조정 계산서를 보신 다음에 내가 이자 비용에 적혀 있었던 금액이 과연 신고에 적절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부금 말씀드렸죠? 기부금은 비지정 기부인지, 예를 들어서 뭐 정치자금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그 기부금들은 인정을 받아요. 퍼센테이지가 다른데, 비지정 기부란 얘기는 그냥 동창회예요. 뭐 향후회 이런 것들 인정을 못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기부금 역시 많이 기부를 하시고 인정을 못 받는 사례들도 있으니까 세무조정 계산서를 꼭 받으신 다음에 이런 항목들이 혹시 부인당하지 않았는지, 경비로 부인당하다, 리젝 당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리젝 당하는 거죠. 이렇게 당하지 않았는가, 그거를 이제 회계에서 이제 필요 경비를 불산입했다, 산입하는 걸 불가한다라는 뜻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필요 경비 불산입 사항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게 보통 알면 줄인다가 10분인데 조금 늘었네요. 한 6분 늘었으니까 양해를 바라고 오늘 저 4강 손익계산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